과거에는 4050 세대분들이 주로 받던 국민 자격증. 하지만 이제는 20대 응시자들이 어느덧 7만 명을 넘은 국가 전문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우리가 집을 보러 갈 때 이 소지자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매입자와 판매자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증은 1985년 제1회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약 34만 명 정도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응시생 숫자로만 볼 경우 우리가 한 번씩은 치렀던 수능 그리고 구급공무원, 토익과 더불어 대한민국 4대 국민시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 혹은 퇴직자들이 이 시험을 자주 응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체의 메리트, 두 번째는 정년 연한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보다 넓어진 취업처 및 활용처,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체의 메리트입니다. 취업 및 창업 자체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15생활을 거치면 바로 자기 사무소를 차리거나 혹은 다른 사무소에 자유롭게 입사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초임 연봉이 2,800만원 정도를 시작으로 내가 이제 능력을 쌓고 경력을 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순차적으로 몸값도 올릴 수 있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년 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60세, 그리고 사기업은 그보다 빠른 45세에서 55세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명예퇴직을 하곤 하죠.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4050 세대들한테는 제2의 인생을 열도록 도와주는 국민 자격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취업처의 다양화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만 취업 가능했어요. 현재는 기업 부동산팀, 금융권 취업, 투자 신탁회사, 부동산 전문 인베스트먼트 등으로 이제 활용 루트가 많이 넓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부동산 학과생뿐만 아니라 상경대 학생들도 제1금융계로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산점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공인중개사. 그럼 시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시험은 하루 동안 총 3교시에 걸쳐 진행됩니다. 1교시는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교시는 중개사 법령 및 실무와 부동산 공법, 3교시는 공시법 및 세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시험이 진행되는데 같은 날에 모든 절차가 열리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1교시가 1차, 그리고 2, 3교시가 2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합격 기준은 동일합니다. 1, 2차 모두 각 과목 40점, 총평 60점이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각 과목별 출제비율은 어떨까요? 1교시 과목부터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부동산 학개론은 학개론에서 85%, 그리고 감정평가론 15% 정도로 나옵니다. 학개론 안에서는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 및 관리론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중에서 최근에는 경제론이 부각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식도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하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부동산 거래에 한한 이제 범위 내에서만 출제되는데 이 중 총칙중 법률행위, 물권법, 기하법 등에서 판례 중심으로 85%나 출제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과 중개실무는 중개사법과 거래신고 법률에서 70%가 나오며 중개실무에서 나머지가 나오는데요. 이 과목의 경우는 이제 그 학술적인 부분이 강한 부동산 학개론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이제 좀 편리하다고 하고, 공법은 조금 이제 의외로 균등하게 각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국토기획법 30%, 도시개발법 30%, 주택, 농지, 건축에서 40%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공시법 및 세법에서는 부동산 등기 30%, 공간정보고지법령 30%, 세법 40%가 나옵니다. 이 중 요주의 과목은 두 개입니다. 1차 민법, 2차 공법인데요. 민법의 경우는 민사거래의 기초이기 때문에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 실제 법원 판례가 30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단순하게 내가 법정을 암기하려고 했다가 손도 못 댈 수 있는 확률이 큰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서는 조항과 법률 용어부터 파악을 완벽하게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이 좀 물권법, 질권법 이런 걸 알겠다. 그렇게 기초 개념이 쌓였다 생각되는 순간에 판례집을 위주로 사례 공부를 하는 것이 합격에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법입니다. 이 과목은 시험 범위 자체가 방대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일부 수험생들의 경우는
해당 과목은 그래 이거 어려우니까 어차피 과락만 면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중개사 법령이나 공시법 및 세법에 더 주력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공법보다는 좀 쉽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도리어 다른 과목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이 난도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제 좀 실패를 할 수 있으니까 국토계획법 등 전 범위를 한 번씩 회독을 하고 그리고 습득할 수 있는 한 공법에 있는 모든 개념을 이걸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과거보다 취업처나 활용처가 넓어졌지만 필드 진출자들이 많아진 공인중개사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망은 좋은 편이니 정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